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상을 위한 자세,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앉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명상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앉아 있는 거겠죠? 앉아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진드감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명상 최대의 적은 뭐다? 앉기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앉는 것 자체가 명상 최대의 적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앉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명상은 반은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앉는 방법을 익혀놓으면 여러분들의 명상을 일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앉는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상을 위해서 앉는 방법을 좌법이라고 불러요. 좌법. 앉을 좌자를 써가지고 앉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자, 이 좌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좌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영성 그 전통들마다 특색이 있는 좌법들이 있고 또 동서양의 좌법이 다르기도 해요. 동양과 서양이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앉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동서양 사람들의 골격적 특징이 있고 또 호흡이나 에너지의 흐름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다스리는지, 수행 형태가 호흡과 에너지를 얼만큼 적극적으로 다스리는지에 따라서 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명상 수행의 형태와 에너지 유통의 형태가 동서양 사람들의 골격적 특징과 결합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동양인은요, 서양인들하고 골반 쪽, 고관절 쪽의 가동 범위 자체가 조금 달라요. 상당히 조금 유연합니다. 유연합니다. 그래서 서양인 수도승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은 다음에 무릎 위쪽 부분을 일으켜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장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장괴, 이런 자세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흥미로운 자세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흥미로운 자세. 자, 고대의 은수자들, 사막의 수도승들이 깊은 관상기도로 들어갈 때 사용을 했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인가? 바로 두 발을 붙여 무릎을 세우고 양손으로 끌어안고 웅크리는 자세였어요. 웅크리는 자세. 마치 어머니 뱃속의 태아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다 묻은 다음에 미세한 호흡을 하면서 깊은 관성으로 들어가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도 아니면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세우고 꼿꼿이 앉아서 기도를 하기도 했죠.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 의자에 앉고 침대에서 자는 일상생활에 특화된 서양인들의 체형을 고려한 이제 좌법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 반면에 동양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은요, 특히 남방 방식의 특성, 온돌이라는 남방 방식의 특성 등으로 바닥에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 방식에 특화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사람들, 아니면 일본 사람들보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는요, 좌식 생활에 특화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양인들을 위한 기초적인 좌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제일 어려운 좌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결가부좌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가부좌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가부좌는 모든 좌법들 중에 가장 고난이도를 자랑하는 자세일 거예요. 아주 특수한 그런 이제 좌법들을 빼곤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안정된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결가부좌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크게 왼발을 먼저 올리고 그 위에 오른발을 올리는 결가부좌 자세가 있어요. 이것을 길상좌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오른발을 갖다 먼저 올리고 그 위에 왼발을 올리는 항마좌로 이제 나뉩니다. 길상좌의 경우에 이제 인도 쪽에서 먼저 시작되었고요. 그 길상좌가 중국 쪽으로 이제 건너오면서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제 퍼졌는데, 자,
중국 쪽에서는 음양오행사상 중에 음과 양을 갖다가 이제 양쪽 다리에다가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양에 해당하는 그 오른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막 날뛰고 동적인 에너지거든요. 그 날뛰고 동적인 에너지를 음의 기운, 정적인 에너지로 눌러주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대로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인도와 반대로 오른발을 먼저 올리고 그 위에 왼발을 올리는 항마좌를 선호를 했고, 본래 이제 이 결과부자 자세의 조금 이제 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쪽에서는 왼발을 먼저 올리고 그 위에 오른발을 올리는 이제 길상좌를 선호를 했던 거죠. 자, 이 길상좌는 흔히들 좋은 일이 생기는 자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길상, 좋을 길자예요. 항마좌는 문자 그대로 나쁜 일들, 나쁜 장애를 갖다가 막아주는 자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길상좌와 항마좌, 이 모두 깊은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되, 자,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자세만 너무 고집하시면 또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골반이 돌아가요. 관절도 안 좋아지고 골반이 돌아가니까 한 가지 자세만 그렇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결과부자 길상좌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하게 그냥 앞바다리로 앉으셔도 돼요. 편하게 앞바다리로 앉으신 다음에 자, 볼게요. 양손을 앞으로 한번 짚고 엉덩이를 뒤로 쭉 한번 빼주세요. 자, 볼게요. 이렇게 양손을 좀 앞으로 짚고 엉덩이를 최대한 뒤쪽으로 뺍니다. 최대한 뺐죠? 최대한 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뺀 다음에 한 손 뒤로 돌려가지고요. 이 가운데 손가락 끝 있잖아요. 이걸로 본인의 꼬리뼈 끝을 만져주세요. 자, 이때 손가락이 꼬리뼈에 닿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손바닥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손바닥이 닿는 면적이 척추의 천골부에 해당하는 그 부위가 돼요. 천골 부위. 자, 그때 이렇게 닿았으면은 그 천골 부위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마치 거기를 지렛대 삼아 가지고요. 천골 부위에 딱 닿아 있으면 지렛대 삼아서 척추를 갖다가요. 이 지렛대로 척추를 쓱 하고 밀어 올리듯이 바닥과 척추가 자연스럽게 수직에 가까워지도록 천골을 지렛대 삼아서 쓱 하고 올려주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뼈 만진 다음에 손바닥이 닿는 부위를 지렛대 삼아서 허리를 갖다가 세우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평범하게 앞바다리로 시작을 합니다. 앞바다리로 시작을 했어요. 자, 앞바다리로 시작한 상태에서 양손 앞으로 쭉 하고 짚으면서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한번 쭉 하고 빼봅니다. 자, 엉덩이를 뺐죠. 뺀 상태에서 한 손 들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꼬리뼈의 끝을 만집니다. 꼬리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손바닥이 닿는 부분이 천골 부분이 됩니다. 자, 천골 부분이 되면요, 이제 어떻게 한다? 그 천골 부분을 중심 삼아서 마치 지렛대로 척추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죠? 허리를 바닥으로부터 수직이 되게 쓱 하고 세웁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죠? 그리고 턱을 갖다 살짝 당겨 놓으세요. 자, 좋습니다. 사실 이 상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요, 허리가 본연의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하고 쓰게 돼요. 그래서 천골은 뭡니까?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거죠. 지렛대 기준점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앉아서 명상하셔도 돼요. 앞바다리로. 네?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앞바다리가 가지는 특성상 이 바닥 면적에 닿는 삼각형 밑변의 면적이 이제 상당히 좀 좁아지고 균형점이 쉽게 흐트러진다는 이제 그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부자법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자, 볼게요. 왼쪽 다리를 들어가지고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허벅지 위에다 올려주세요. 자, 올린 상태에서 앞뒤로 조금 흔들어주고 아까처럼 똑같이 하셔도 돼요. 앞으로 이렇게 딱 해서 꼬리뼈 만져주신 다음에
천골 부위를 지렛대 삼아서 허리를 갖다 그렇죠. 쓱 하고 세워주시면 돼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때 자 볼게요. 이때 밑에 형성되는 삼각견은요, 모든 좌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균형을 잡아주게 돼요. 결과부자 자세는요, 사실 이제 허리에 병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자세이기도 해요. 허리병 치료에 아주 특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쫙 하고 펴져요. 결과부자를 트는 것만으로. 자, 좋습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옛날 도가 영성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볼게요. 이러한 결과부자 자세, 특히 오심이 하늘을 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오심이란 무언가? 양쪽 발바닥에 용천혈, 양쪽 손바닥에 노궁혈이 있어요. 장심에 노궁혈이 있고 정수리에 뭐가 있죠? 백회혈이 있습니다. 응? 이 5가지의 혈이 하늘을 향하는 자세가 딱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는 자세. 이를 동시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라미드 모양이 되죠. 내 몸이 삼각뿔, 피라미드 딱 모양이 됩니다. 피라미드 모양이 되면서 이 피라미드 모양을 순환시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형태가 돼요.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숨 쉬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쌓이고 순환됩니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앉아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양손을 갖다가 가볍게 이제 포개가지고 단전 앞에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려놔도 결과부자 좌법 상태에서는 균형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결과부자 상태에서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슴이 펴지고, 그리고 뭡니까? 턱을 당기고 허리가 본연의 S자로 자연스럽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가슴 쪽 흉곽이 훅 하고 펴지기 때문에 흉식 호흡이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처럼 가슴으로 숨 쉬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죠. 자, 자연스럽게 육체는 배로 숨을 쉬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또 이 자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심이 하늘을 향하게 하되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수인, 무드라라고 부르는 수인을 짚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자,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부자 자세인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결과부자를 하던, 반가부자를 하던, 형좌를 하던 하는 거예요. 결과부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쪽 다리를 먼저 올리고,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올립니다. 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허리 중심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쓱쓱 밀어가지고 허리뼈 만진 다음에 허리를 쓱 하고 올립니다. 좋습니다. 천골은 지렛대 역할을 하는 중심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자세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자세를 만드시면 가장 안정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가장 안정적인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좌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좌법은 반가부자예요. 반가부자. 자, 그러면은 모든 분들 이제 보기 편하시게 앞바다리로 다시 시작할게요. 앞바다리로 딱 풀어서 앉았더니 결과부자로 앉았을 때랑 이렇게 앞바다리를 앉을 때랑 몸이 바로 느껴버려요. 뭐가 달라져요? 응? 뭐가 달라져요? 바닥을 지탱해주고 있는 삼각형의 면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척추를 갖다가 지탱해주고 있는 이 중심 지점, 이 균형감이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려요. 그만큼 결과부자 좌법이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반가부자는 어떻게 하느냐? 반가부자는요, 결과부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반만 튼다라는 얘기예요. 결과부자는 뭡니까? 양쪽 발을 갖다가 X자로 사실 이제 엇갈리는 거죠. 결과부자는 한쪽 다리를요, 아래에 있는 다리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 보통 뭐 오른쪽이 되든 왼쪽이 되든 편한 곳을 하세요. 한쪽 다리를 앞에 딱 놓습니다. 이 아래 다리를 갖다가 놓으실 때는 좀 일자로 만들어서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한쪽 다리 들어가시고 될 수 있으면은 칼처럼 끼우세요. 다리 사이에 칼처럼 끼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슬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주먹을 들어가지고 세로로 딱 한 다음에 가운데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충분히 공간이 있게 처음에 만드세요.
자,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앞쪽 짚어서 엉덩이 뒤쪽으로 또 쭉 빼주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한쪽 손 들어서 꼬리뼈 만져가지고요. 청골 부위를 지렛대 삼아서 허리 올리기. 좋습니다. 허리를 갖다가 세우고 가슴을 자연스럽게 펴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턱을 갖다 살짝 안쪽으로 딱 당겨줍니다. 당겨줍니다. 자, 좋습니다. 이 자세 있죠? 이 자세, 허리하고 가슴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턱을 갖다 살짝 당겨 놓으면 더 이상 가슴이 앞쪽으로 구부러지지 않아요. 네. 인체 구조상 그래요. 인체 구조상. 자, 그러면 이제 허리에 걸려있는 긴장을 탁 하고 풀어버리세요. 자,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이 긴장을 유지하면 명상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리고 천골을 갖다가 충분히 지렛대로 그 균형을 갖다 잡고만 있으면요. 허리는 자연적으로 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힘은 내 자세가 한번 딱 하고 만들어지면 그냥 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제대로 자세가 지금 잡힌 겁니다. 자, 아셨죠?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다만 지렛대 역할,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는 천골부만 말려 들어가거나 밀리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익숙해지면요. 척추하고 천골부의 근육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이제 앉은 상태에서 명상에 들어가는데 이 좌법이 이제 반가부좌인데, 자, 처음에 제가 칼처럼 이렇게 끼우고 여기에 삼각형을 이 다리 사이의 삼각형을 최대한 넓게 유지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명상하다 보면요. 이완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칼처럼 처음에 껴놔도 나중에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완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던 상태에서의 삼각형 면적하고 다리가 붙은 상태의 삼각형 면적이 어때요? 달라요. 벌써 적어지죠. 좁아져요. 만약에 삼각형 면적이 좁아졌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엉덩이가 그만큼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중심을 갖다가 다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를 갖다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자세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세 들어가다 보면 몸이 점점 자연스럽게 여기서 힘이 풀려도 처음부터 이 자세로 시작하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삼각형 면적 그 균형이 덜 깨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쪽 다리를 앞에다가 놓고 다른 쪽 다리를 들어서 끼웁니다. 끼우고 앉아서 여기 가운데 삼각형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느낌인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붙이고 시작하는 반가부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끼우고 시작한다. 하다 보면은 몸에 근육이 이완되면서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조금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돼도 어떻게? 삼각형은 면적은 넓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하면서 이 상태에서는요, 아까 결과부자보다는 균형을 갖다 잡아주는 삼각형 그 면적의 힘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손을 모아서 단전 앞에다가 놓으면은 자세가 조금 이제 빨리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무릎 위에 놓아두는 거죠. 무릎 위에. 자, 좋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좌법인 반가부좌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평좌. 자, 평좌. 뭐 평범하게 앉는다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요, 두 다리를 겹치지 않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어느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쪽 다리를 놓고 다른 쪽 다리를 그 앞쪽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방식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앉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딱 합니다. 이때는요, 조금 이제 그 중요한 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안쪽에 놓는 다리, 이 뒤꿈치 부분 있잖아요. 뒤꿈치 부분을 나의 낭심, 그러니까 회음부 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시는 게 포인트예요. 좋습니다. 당겼죠? 최대한 가깝게 딱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상태에서, 회음부에 된 상태에서 다른 쪽 다리를 어떻게 해라? 앞에 놓아주시는 거예요. 릴리 때문에.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도 뭡니까? 삼각형 면적은 넓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뜨면 안 돼요. 딱 하고 붙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도 또 균형 맞추려면 어떻게 한다? 앞으로 짚고 엉덩이 뒤로 빼주고 꼬리뼈 잡은 다음에 천골 지렛대로 올려주는 거죠. 이 자세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라?
양쪽 무릎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 놓을 데가 없어져 버려요. 놓을 데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또 여기 또 균형이 또 깨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세히 익숙하게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뭡니까? 또 양쪽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세 자체가, 그죠? 에너지를 갖다가 순환시키고 받아들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좌법을 평좌라고 부릅니다. 평좌, 뭐 평범하게 앉는 뭐 좌법이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앉는 자세도 힘들다 그러면은 앞바다리 하세요. 어쩔 수 없죠. 앞바다리 하시는데 앞바다리 하고 명상을 해도 되지만 무엇이 포인트입니까? 엉덩이 뒤로 빼주세요. 빼준 다음에 청고를 중심부로 지렛대 삼아서 쓱 하고 허리를 갖다가 세워주는 겁니다. 가슴을 펴주시고 허리가 본연의 S자 모양으로 서고 가슴을 핀 다음에 턱을 안쪽으로 쓱 당겨주시면은 이제 복부에 걸리는 압력이 떨어져서 복식 호흡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뭐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그 좌법, 앉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어떤 방법에도 얽매이거나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한 자세로 하세요. 명상의 재미를 들으시는 것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한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부자도 그렇고 반가부자도 그렇고 평좌도 그렇고 너무 한쪽 다리로만 그 다리를 올린 상태로 이제 오래 그게 자세가 지속되다 보면요, 골반이 또 틀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자? 다리를 갖다가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우리 릴리가. 자, 이상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좌법, 명상을 위한 세 가지 좌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